반갑습니다. 네, 부산의 김도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불경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지역적으로 너무 아예 문의 아니시죠? 설대기님은 부산이 가까우니까 좀 나으시려나? 지역적인. 네, 좀 나아요.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불경을 할 건데, 그래도 부산을 위주로 아무래도 대부분 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개발이라든지 이제 입지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첫째 지리를 갖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순 이것만 들으면 솔직히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지리, 입지, 위치, 어느 구가 어느 동 옆에 있고 전체적인 지리를 알아야지 그게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제가 그래도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분들이 많으니까 지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이걸로요. 많이 계속 보시고 이제 그 부산에 대한 전체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3시간 수업인데 세세하게는 못 들어가요. 부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릴 거고요. 그리고 각자 또 이제 재수강이 되니까 각자 이제 지리를 컴퓨터로 지도를 갖다 펴놓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크게 파트는 알아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처음 여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을 갖다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수업은 강의는 몇 번 안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항상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짧지만은 또 반복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공부하시나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경 부동산 현주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투자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지역이든지 부산 다 오른다고는 얘기하지만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집을 못 사게 투자를 못 하게끔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부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식을 갖다가 조금 보는 걸로 지금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산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같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오르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어느 하나 일관적으로 이것 때문에 올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원인은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걸 갖다 정리를 했는데 정부 정책이나 유동성이나 금리나 전세가 쉽게 말하면 갭 투자라고 그러죠. 갭이 붙으면 올라간다는 이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런 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이 오르거나 혹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한 요인으로 움직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기존에 이때까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보면, 그 정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규제 정책을 갖다 계속 펴고 있어요, 일적으로. 그래, 과거 정부를 보면은 규제를 했던 정부도 있고요. 완화를 했던 정부도 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완화를 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규제 정책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규제한다고 올라, 완화한다고 오르고, 규제한다고 떨어져. 그걸 보면은 제가 이제 쉽게 보통 이제, 포인트가 못 잡네. 이게 날아다니네요. 딴 데 바깥에 갔다가.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하고 서울을 비교했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다르게 갔어요. 부산하고. 물론 잠깐 같이 움직였던 시기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서울이 급하게 오를 때 부산은 약 하락 부합했던 데가 요 때는 그랬죠. 그죠? 참여정부 때 당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리먼브라더 사태 터질 때 서울은 하락도는 부합하면서 주춤했었어요. 그 10년 이상을 갖다가. 그때 부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정부가 완화를 했지만 서울은 안 올랐어요. 계속 집 사라, 완화를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 규제정책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갖다 쭉 적어놨거든요. 참고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다 얘기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완화 정책을 굉장히 폈지만 서울은 안 올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서울은 규제하니까 더 올라갔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부산은 또 서울이 올라갈 때 또 떨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기간 때 이제 같이 움직였죠. 잠시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교체하는 이 시기에 서울은 계속 상승을 했고 부산은 하락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정책 가지고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죠? 그 정책 영향을 안 받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정치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정부가 17년 5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정책을 갖다 일률적으로 쭉 폈죠, 그죠? 23번째인가? 정책을 쭉 나왔는데, 그 정책마다 움직임을 갖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 보니까, 그 유명한 6.19 파리 대책이 쭉 정책 있잖아요. 서울은 보면은 이게 파란 게 서울입니다. 정책을 탁 내놓으면 푹 빠졌어요. 그러다 다시 복귀하고 또 정책을 탁 내놓으면 또 심리가 확 죽어가지고 꺾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을 했어요.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죠? 정책만 두드리면 떨어졌다가 하락했다가 9.13 대책도 보세요. 정부 정책을 탁 두드리고 확 빠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때 이후로는 이게 정부 정책이 듣질 않아요. 아무리 정책을 내도 그냥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부산이 빨간 거거든요. 부산은 어때요? 정부 정책하고 아무리 지장 없이 그냥 꾸준히 부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부 정책은 결국은 서울을 기준으로 정책을 편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다르게 그 지방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금리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금리를 올렸다가 잇몸 사태 때 터지면서, 금융위기 터지면서 또 금리를 확 낮췄다가 지금도 거의 0%대의 금리를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도 금리 보면은 금리에 따라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자, 그럼 금리도 100% 딱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간다거나 딱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동성을 얘기했죠. 그죠? 자, 뒤에다 다시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M1하고 M2입니다. 비율, M1, M2고 여기 M2, M1, M2 비율이거든요. M1, M2 비율을 보면은 외환위기 때 한번 평균 이하로 확 빠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금융위기 때 한번 쑥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잠깐 할 거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 유동성 자금 때문에 이 풍부할 때 어땠을까요? 요 연도가 똑같거든요. 풍부할 때 서울은 상승을 했는데 부산은 안 올랐어요. 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 자금이 푹 빠졌을 때는 서울은 하락 내지 보합을 했지만 부산은 똑같이 올랐죠. 그래서, 이 돈이 풍부했는데 서울은 안 올랐네. 라는 게 보입니다. 부산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도 똑같아요. 뒤에 한번 보면은. 부산도 보면 지금 시장에는 수요 공급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 데보다는 수요가 공급이 적은데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았는데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았을 때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다고 해서 100%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다른 지역도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세가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아파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가가 매매가고, 아래 빨간 게 전세가거든요. 전세가 매매가가 이렇게 붙으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려줍니다. 개입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매매가를 갖다가 끌어올리죠. 자, 여기도 한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전세가가 오르면서 개입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차트가 나와붙는데, 이 이후에거든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붙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떨어졌죠, 반대로. 그래서 100% 전세가율도 안 맞는 게,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공급이죠, 그죠? 이 당시에 갭이 붙어가지고 경제가 작아요. 근데 이 바로 옆에 몇천 세대의 공급 물량이 폭탄이 빵 터지면 전세가가 푹 빠지겠죠. 그러면서 매매가도 같이 빠지는 현상. 옛날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단순히 이제 갭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에는 괜찮았는데 보면 뒤에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피왔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갭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주위의 입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함께 봐야 된다, 이런 거 보면은.